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회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가장 먼저 사귀지 않기로 한 영우와 준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영우는 자신이 준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라 생각해 준호의 옆에 앉는 것 대신 놓아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준호 누나 부부 앞에서 싫어하는 고기와 회를 억지로 복스럽게 먹으려 노력하던 영우 대신 모두 다 고기국수를 먹는 와중에도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김밥을 먹는 영우의 모습이 편해 보이면서도 뭔가 씁쓸하더라고요. 제주도에 갈 때는 안전벨트를 준호가 챙겨주었지만 서울로 돌아갈 때는 혼자 한 것처럼 준호를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영우의 세상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15회 예고를 보니 위암 수술 때문에 자리를 비운 정명석 대신 장승준과 영우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영우 편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총 3가지를 톱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호가 영우에게 그렇게 크게 화를 낸 이유와 그런 준호에게 영우가 죄송합니다 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 이유를 톱어볼게요. 두 번째, 두 사람이 보지는 못했지만 수면 위로 높이 뛰어오른 돌고래가 갖는 의미. 세 번째, 준호 영우의 앞에 놓인 현실의 벽과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톱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톱어본다라는 단어는 제가 지어낸 이상한 말이 아니라 샅샅이 찾아보다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에요. 드라마를 샅샅이 살펴보면 숨어있는 의미들을 알 수 있고 드라마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드라마를 톱어보는 잼잼 리뷰라고 제 나름대로 정체성을 드러내 봤는데요.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영우는 준호의 누나를 만나고 정명석의 전처를 만나고 아버지와 통화를 한 후에 준호에게 우리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래를 못 봐서 그러는 거냐, 고래는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바닷속에 있다는 준호의 말을 듣고 황지사 사건의 본질이 곡물에 있음을 깨닫고 흥분의 사건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준호는 처음으로 영우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그동안 섭섭하다고 투정 부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가 우습냐,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영우의 입장에서 헤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신 앞에서 영우가 사건 이야기를 하니 진심으로 나는 안중에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 입장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영우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갔을 때 아빠의 과거 이야기를 듣던 와중 고래를 만나고 새벽 3시에 정명석 변호사한테 전화했던 것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당시 영우는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에 집중한 나머지 영우를 혼자 키우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던 아버지의 감정과 새벽 3시엔 자고 있을 수도 있는 정명석 둘 다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준호에게 이별 통보급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건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자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준호는 자폐인과의 사랑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포옹의자를 생각할 만큼 영우를 이해하기 위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우에게 자신이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자폐인과 사랑을 한다는 것에 대한 타인의 시선 말고 처음으로 자신이 체감한 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심한 성격인 준호가 영우가 제주도에 와서 누나를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 이런 이유들은 예상하지 못한 게 조금 의외였던 것 같아요. 화를 내는 준호에게 영우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자폐인인 영우의 말은 꽤나 직설적입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언제나 그랬지만 13회에서 유독 더 드러나 보였던 건 자신이 자폐인이기 때문에 준호와의 관계를 끊어낸 영우의 심리를 더 깊게 이해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정명석에게 5년 생존율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정명석의 전처에게는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정명석 변호사님을 8년간 참다가 결국 이혼 통보를 했다는 바로 그 전처라고 대놓고 말하죠. 그리고 행복국수 사장님을 찾아 위암 3기로 죽을지도 모르는 한 변호사를 위해서 고기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정명석이 듣고 있던 듣고 있지 않던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우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감정적으로 불편한 느낌을 받지만 영우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감정을 읽어내고 표현하는 것이 서툰 영우이기에 준호가 화를 내는 모습에 죄송합니다 라고 밖에 표현을 못한 것 같아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한 자신이 준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함을 죄송하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정명석의 전처는 헤어진 이유를 외로워서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초반 영우 아버지는 영우를 키우면서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주는 사랑에 비해 영우는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널 행복하게 만드는 여자를 만나야지 라는 준호 누나의 말을 들은 영우는 어떻게 하는 게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그 답을 찾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자신과 집 앞에서 키스한 남자를 왜 만나고 싶다고 했는지 묻는 영우. 우강우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인지 아빠처럼 우리 딸 잘 챙겨줄 수 있는 놈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준호 씨는 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아버지처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준호 씨를 외롭게 만들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눈물을 그렁거리던 영우는 상대방을 외롭지 않게 한다. 그게 바로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영우는 준호가 외롭지 않은 사랑을 하며 행복하길 원해 놓아주기를 선택한 거죠. 나로만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고 남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영우가 준호를 외롭게 만들까봐 걱정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노래방에서 털보 사장이 노래할 때 나왔던 나는 그대의 짐이 될 뿐이야. 가사에 눈물 짓는 영우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영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맛이 없는 정명석을 위해 행복국수에 고기국수를 먹게 해주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영우예요. 영우가 아예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준호와 영우의 사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준호가 나 때문에 외로워지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 놓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영우가 이기적이었다면 준호에게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 자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우는 그냥 모를 뿐입니다. 연인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 학습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자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사랑 그 자체가 처음이니까요. 자꾸자꾸 얼굴이 보고 싶은 인간을 만난 것도 처음이죠. 처음에는 언제나 연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할 때 왈츠를 추듯하면 된다고 알려줬던 것처럼 키스를 할 때 입을 약간 벌리고 눈을 감으면 된다고 알려줬던 것처럼요. 또한 준호도 이번처럼 화를 내기에 앞서 영우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좋지 않은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건지 배울 시간을 가진다면 두 사람의 사랑이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명석은 꿈에서는 전처에게 싹싹 빌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솔직하게 진심을 전했죠. 그런데 정작 전화통화를 할 때는 그런 말을 전혀 못했다며 그런 말도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 실전에서 쓰나 보다라고 한탄했어요. 여기서 그런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진심을 주고받는 말을 실전에서 계속 연습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 영우와 준호 두 사람의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거죠. 준호와 영우는 수면 위로 높이 오른 돌고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고래를 보지 못해도 바다 안에서 고래는 유유히 자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고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두 사람의 사랑도 지금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서로 옆자리에 앉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배우기로 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기를 거의 포기했던 행복국수 사장님을 우연히 황지사에서 찾은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드라마의 톱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